라야를 살려주세요. 65년간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던 저주받은 땅. 사우디아라비아 아룰라 사막. 단 한 방울의 깨끗한 물도 나오지 않았던 이곳에서 7살 소녀 라야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신장질환 시한부 손녀딸에게 깨끗한 물 한 모금도 자유롭게 줄 수 없는 수자원 청장 할아버지의 눈물. 독일이 120억 달러로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80억 달러로 포기했습니다. 일본, 중국, 프랑스까지. 세계 모든 강대국이 손을 들었던 절망의 땅이었죠. 그런데 한 나라가 나타났어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를, 바로 대한민국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의 힘을, 기술과 정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DNA를. 48시간 후 사막의 강이 흘렀습니다. 라야가 살았어요. 그리고 세계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사한 진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을 도와줘야 한다면, 한국 최고를 우리나라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저는 에밀리 하워드,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입니다. 사우디 아룰라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여기는 정말 지옥이구나였어요. 새벽 5시 배급소 앞에는 벌써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들고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65년간 단 한 방울의 깨끗한 물도 나오지 않은 이 땅에서 물은 생존 그 자체였거든요. 오늘도 또 탁한 물이야. 한 남성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나. 옆에 선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광경을 찍었어요. 이런 참혹한 현실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7살 정도 되는 소녀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서 있더군요. 아이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누런 기가 끼어 있었어요. 바로 라야였습니다. 할아버지, 목말라요. 라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단 알라시드 청장이 아이를 안아올리며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라야야. 곧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봤거든요. 6개월 시한부. 신장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죠. 오염된 물 때문에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때 배급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물이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 사람당 5리터씩이라더니. 우리 가족 몫은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이 밀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상황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누군가 주먹을 휘둘렀고 곧 총성이 울렸어요. 경비원이 공포탄을 쏜 거였죠. 그 순간 라야가 쓰러졌습니다.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라 탈수와 병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라야, 라야야. 한단 청장의 외침이 사막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놓았죠. 사막의 절망, 65년간 해결되지 않은 물 부족 사태. 냉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라야의 마른 입술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한단 청장이 왕궁에서 받은 최후 통첩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이번 입찰에서도 실패하면 한국은 사우디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왕족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15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모든 나라가 실패했거든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세계 최강국들이 모두 포기한 불가능의 땅이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다. 감정이입은 금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이곳은 기적 따위 없는 사막의 현실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기사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라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한국팀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의 실패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독일이 첫 번째로 도전했었죠. 2010년 지멘스가 120억 달러를 투자해서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했어요. 하지만 2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염분 농도가 예상보다 3배나 높았거든요. 미국은 더 황당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AI 기반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라며 8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6개월 만에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죠. 사막의 모래바람이 전자장비를 모조리 망가뜨린 거였어요. 일본의 도시바, 중국의 국영기업들, 프랑스의 베올리아까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곳을 사막의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기술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 정부는 더욱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72시간 내에 1일 1만 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하라. 한단 청장이 지역 의회에서 공고문을 읽어 내려갔을 때 회의실은 웃음바다가 됐어요. 72시간. 독일이 2년 걸려도 못했는데? 압둘 장로가 비웃었습니다. 청장님, 정신이 나갔습니까? 칼리드 부지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죠. 이번에도 실패하면 당신 자리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하지만 한단 청장은 굽히지 않았어요. 라야를 떠올렸거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절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입찰 공고가 나간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독일, 미국, 일본. 모든 나라가 침묵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 단 하나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K-워터, 대한민국.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웃음이 터졌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독일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48시간에 해결한다고? 이건 기사거리도 안 돼. 실패를 찍으면 내 경력은 빛나겠지. 저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공항에서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독일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한국이 48시간에 해결한다고? 지멘스의 전 프로젝트 매니저가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연구한 데이터를 보고 말해봐요. 아시아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GE의 엔지니어도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으며 메모했어요. 실패 기사 준비 완료. 하지만 파티마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88세의 그녀는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꿈을 꿨다. 동쪽 바다에서 작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들이 사막에 강물을 가져온다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미신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저는 묘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에서 세계 톱클래스라니. 하지만 물 기술은 다르지. 사막은 더더욱 다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팀의 실패를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아니, 실패를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잠들기 전 라야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단 청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다음 날 오전 9시 킹 압두라지즈 공항에 도착한 한국팀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단 5명? 컨테이너 2개? 이게 전부라고요? 독일 팀은 200명의 엔지니어와 20대의 대형 장비를 가져왔었는데 한국 팀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저게 뭐야? 장난하나?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태원 팀장이 첫 번째로 내렸어요. 40대 중반의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죠. 뒤이어 최윤서 박사, 박성호 박사 등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용 사진 잘 나왔다고 생각하며 셔터를 눌렀어요. 제목도 이미 떠올랐죠. 한국의 무모한 도전, 시작부터 실망스러운 규모.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한국팀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강태원 팀장이 독일이 버린 고철 더미를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쓸만하네. 전처리 시스템으로 개조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요? 독일이 포기한 걸 우리가? 박성호 박사가 놀라며 물었죠. 포기한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렸던 거야. 거대한 시설보다는 효율적인 필터링이 핵심이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의아했어요. 실패작을 재활용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최윤서 박사가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래핀 산화물 필터 시연해 볼까요? 그녀가 더러운 물 한 컵을 장치에 부었어요. 5분 후 나온 물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단 청장이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노 단위의 그래핀 필터가 염분과 오염물질을 99.9% 제거합니다. 최윤서 박사가 설명했죠. 박성호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며 덧붙였어요.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터 성능을 자동 조정합니다. 사막에 급변하는 조건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압둘 장로가 비웃었습니다. 장난감 같은 장비로 뭘 하겠다는 거야? 독일의 거대한 기계도 실패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쇼 시작.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라야가 나타났거든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강태원 팀장이 라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라야야. 나는 한국에서 온 강태원이야. 아저씨가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야가 맑은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내일이면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줄게. 약속해. 그 순간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춰버렸어요. 강태원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장난이나 쇼가 아니라 진짜로 이 아이를 구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었죠. 혹시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이들이 정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현실을 보자. 독일도 실패했는데. 강태원 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선언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이곳에서 깨끗한 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주민들은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절반은 비웃었고 절반은 기대 반 의심 반의 눈빛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성공이든 실패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팀의 첫 시도를 지켜보려고 했죠. 강태원 팀장이 시스템 가동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음이 울리며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온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야? 여전히 탁하잖아. 첫 번째 물은 갈색빛이었어요. 게다가 짠맛도 그대로였죠.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실패네. 한국도 마찬가지야. 압둘 장로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어요. 봤지? 독일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할 리 없어. 저는 실패 확정 기사를 전송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최윤서 박사가 물 샘플을 채취해서 즉석에서 분석했어요. 예상대로네요. 1차 필터가 막혔어요. 염분 농도가 예상보다 높고 미세모래 입자가 너무 많습니다. 독일 장비 중에 쓸만한 게 있을까? 강태원 팀장이 물었죠. 저기 버려진 프리필터들이 있어요. 개조하면 전처리 시스템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독일이 버린 필터들을 해체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비웃음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밤이 되었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막 밤하늘을 밝혔죠. 저들 진심인가? 저는 혼잣말했어요.
박성호 박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배관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최윤서 박사는 필터 성능을 재조정하고 있었고 강태원 팀장은 AI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하고 있었죠. 팀장님 쉬시죠. 내일 다시 해도 되잖아요. 한 팀원이 말했어요. 아니야. 라야를 생각해봐. 저 아이한테는 시간이 없어. 강태원의 대답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5시, 저는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체력이 가능한 걸까? 오전 8시,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주민들도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죠. 시스템이 가동되고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탁했어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자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마침내 투명한 물이 떨어졌어요. 깨끗해. 정말 깨끗한 물이야. 한단 청장이 첫 번째로 물을 마셔봤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죠. 짜지 않아. 정말 달콤해. 라야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강태원 팀장이 컵에 물을 받아서 건넸습니다. 약속했잖아. 깨끗한 물이야. 라야가 한 모금 마시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저는 기사 제목을 바꿨어요. 실패가 아니라 첫 성공의 순간으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거든요. 성공의 기쁨도 잠시 정오가 되자 갑자기 시스템이 멈춰버렸어요. 펌프 소리가 뚝 끊어진 거죠. 정전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막 지역의 전력망이 불안정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발전기는? 강태원 팀장이 급하게 물었어요. 고장났습니다. 모래 때문에 엔진이 막혔어요. 박성호 박사가 답했죠. 주민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잠깐 성공한 게 다였나 봐. 압둘 장로가 다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기계는 고장나기 마련이야. 사막이 얼마나 혹독한 곳인데.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파티마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도와야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잖아. 할머니 말이 맞아. 한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럭 배터리라도 가져다 연결하자. 놀랍게도 주민들이 하나둘 자신의 차에서 배터리를 떼어오기 시작했어요. 생계수단인 트럭의 배터리까지 빼서 말이죠. 이걸 병렬로 연결하면 임시 전력을 만들 수 있어요. 박성호 박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사우디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땀 흘리며 전선을 연결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협력이었죠. 에밀리 기자님도 도우시죠. 강태원 팀장이 저에게 전선 끝을 건넸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기자는 관찰자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라야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는 전선을 잡았습니다. 전력 연결 완료. 박성호 박사가 외쳤어요.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콸콸 흘러나왔죠. 성공이다. 주민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기사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실패에서 협력으로. 내가 지금 본 것은 실패가 아니라 연대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야가 다시 물을 마시며 웃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달콤해요. 한단 청장이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라야야, 이제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사막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모래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샌드스톰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보호해야 해. 강태원 팀장이 급하게 외쳤어요. 진짜 시험이 시작된 거였죠. 저녁 6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지평선에서 거대한 모래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500m는 좋게 돼 보이는 샌드스톰이었죠. 모든 사람 대피하세요. 한단 청장이 확성기로 외쳤어요. 주민들이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장비부터 보호해야 해. 강태원 팀장이 말했어요. 팀장님 위험합니다. 일단 대피하시죠. 최윤서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안 돼. 필터가 모래에 막히면 다시 원점이야. 라야를 생각해봐. 저는 그들을 말렸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목숨이 더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강태원 팀장은 단호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해요. 48시간 안에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샌드스톰이 몰려왔어요. 순식간에 시야가 5m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래가 피부를 따갑게 때렸죠. 한국팀은 필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박성호 박사는 전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점검했고, 최윤서 박사는 필터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씌웠습니다. 수동 역세척 시작. 강태원 팀장이 외쳤어요. AI 시스템이 모래 때문에 오작동을 일으키자 직접 수동으로 필터를 청소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전선을 만지다니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위험해요. 감전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파크가 튀는 가운데서도 계속 작업했어요. 필터 압력 정상화, 전력 공급 안정, 시스템 재가동. 30분간의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샌드스톰 속에서도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진짜다. 더 이상 냉소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경멸은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샌드스톰이 지나간 후 강태원 팀장은 온몸이 모래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라야가 천천히 다가와서 물을 마셨어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모든 팀원들이 웃었어요. 48시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저는 기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다음 날에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맑은 물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65년 만에 처음 보는 분수였습니다. 물이야. 진짜 깨끗한 물이야.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들었어요.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환호성으로 바뀌었죠. 65년 만이야. 65년 만에 처음이야. 파티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성들이 세탁을 하기 시작했고 남성들은 목욕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놀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 마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라야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에밀리 언니, 나 이제 매일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어. 그래, 라야야.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도착했을 때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는 직접 분수대에 물을 마셔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달콤하군요. 이게 48시간 만에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왕세자가 강태원 팀장을 불렀어요. 한국 팀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맺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500억 달러라니.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강태원 팀장의 답변에 왕세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의 마음가짐이 기술보다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압둘 장로가 무릎을 꿇고 강태원 팀장 앞에 절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어요. 조롱과 의심이 감사와 존경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칼리드 부지사는 창피한 기색으로 한단 청장에게 사과했습니다. 청장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저는 최종 기사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작은 나라의 기적 마이너스 한국이 사막에 가져온 희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나 의심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변화였죠. 왕세자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눌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존경한다.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든 매체가 한국의 기적을 보도했습니다. 라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나중에 한국에 가서 물과학자가 될 거야. 강 아저씨처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아이가 꿈을 되찾은 거잖아요. 1년 후, 저는 다시 아룰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실패를 기록하러 온 게 아니라 기적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녹색 농장이 펼쳐져 있었고 관광객들이 사막의 기적을 보러 왔더군요. 라야는 훨씬 건강해져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완전히 정상이었죠. 에밀리 언니. 라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나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잘했구나, 라야야. 한단 청장은 이제 사우디 전체 수자원부 장관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국 200개 도시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파티마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내 꿈이 맞았지? 동쪽에서 온 작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물을 가져다 줬어. 강태원 팀장도 함께 왔어요. 이제 그는 사우디 상주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 기자님 덕분에 세계가 우리를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저에게 진정한 저널리즘이 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는 미국 본사로 복귀했지만 매년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며 이 놀라운 파트너십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의 물 기술은 이제 아프리카, 남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이 한국과 물 동맹을 맺었어요. 라야는 정말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지원할 예정이래요. 언니, 나중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고 싶어요. 강태원 아저씨처럼요. 저는 기자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증언자가 되고 싶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그들이 세계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물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사막에 흐르는 강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옆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2025년 8월 한국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적을 기억하며 마이너스 아룰라 주민 일동. 저는 그 비석을 보며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사막에 흐르는 강처럼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성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한국의 자긍심을 더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